자, 여름 보양식 초계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초계탕은 역시 닭이 먼저겠죠. 근데 보통 삼계탕 하면은 한 마리에 보통 600g, 500g 네.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사실 초계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사이즈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보통 950라고 하죠. 뭐 한 900에서 100g 이상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저는 국물을 내주기 전에 먼저 닭 손질을 좀 먼저 해줄 건데요. 네. 닭에 있는 기름기를 좀 많이 제거를 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닭 엉덩이 쪽에 있는 부분은 좀 잘라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있는 기름을 손으로 잡아서 좀 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거해 주신 이 두 부분을 꼭 제거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야지 아무래도 기름기가 좀 적어지는 거죠. 우리 또 오늘은 맑은 국물을 좀 쓸 거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 목에 있는 기름까지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국물을 끓여주도록 할게요. 네. 먼저 물을 좀 넣어주시고요. 물은 대략 6컵에서 7컵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마늘, 통마늘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양파, 대파, 그리고 닭까지 넣어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산뿌리 하나 정도 수삼을 넣을 건데요. 아무래도 같이 넣게 되면 은은하게 풍기는 그 향이 굉장히 이 국물과 잘 어울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끓여줄 건데요. 보통 삼계탕을 끓일 때는 뭐 냄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40분에서 50분 정도 끓여줘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끓여주시는 게 좋아요. 네. 1시간 정도 끓이신 다음에 살이 아주 부드럽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으스러질 때까지 좀 끓여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집에 만약에 그 압력밥솥이나 이렇게 압력솥이 있다 하시면은 압력솥에다 넣고 한 20분 정도 해주시면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좀 끓여놨고요, 제가. 네. 끓인 육수를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굉장히 진해요. 네. 사실 저는 조금 더 진한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이 끓였어요. 많이 끓였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살을 발라내고 남은 뼈들이 있잖아요. 네. 그 뼈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주시면은 이렇게 좀 더 색깔이 진한 색의 닭육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닭육수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 닭육수는 아무래도 기름기가 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깨끗한 면보에 기름기를 걸러서 국물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초계탕, 초계면이 굉장히 고급 요리로 알고 있거든요. 손이 많이 가죠. 손이 많이 가고. 가고요.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국물 자체가 굉장히 좀 진하면서도 깨끗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국물에 사실 쓰는 시간과 노력이 좀 많습니다. 그럼 요거는 걸러질 때까지 좀 이렇게 놔두면 되나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놔두고요. 네. 자, 그리고 들어가는 일단 채소를 조금 손질을 해놓고 국물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네. 일단 당근, 오이, 그리고 적양배추 손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좀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여름이 되면 삼계탕만을 좀 주로 많이 먹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별미죠. 네. 사실 별미기도 하고요. 초계탕은 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만드는 방식은 삼계탕과 크게 다르지 않고 들어가는 채소만 조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까 쌈채소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 쌈채소들 종류에 상관없이 상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캐 립이라든지 이렇게 겨자 잎들 같이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양배추 썰어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얇고 길게. 아무래도 이게 같이 채소랑 같이 면처럼 딸려와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칼질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당근 오이도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들이 또 일정하게 나와야지 좀 보기에도 좀 좋으니까
좀 만약에 내가 정말 자신이 없다 네. 하면은 그냥 채칼을 사용하세요. 뭐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요리는 해먹고 싶은데 칼질 못해서 못 해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채칼을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사실 배달 음식도 많고 외식하기 맞아요. 정말 쉽지만 네. 또 집에서 또 내 입맛대로 만들어 먹는 그 재미가 맛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하지만 좀 맛이 없게 먹으면 좀 속상하죠. 실망감도 크고. 사실 주부님들이 요즘에 정말 어려운 게 네. 이제 아침 먹고 좀 쉬려고 하면은 또 점심 차려줘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점심 다 먹고 좀 하면은 이제 저녁 준비해야 되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재택근무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개학이 미뤄졌다가 뭐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간다고 하니까 집밥을 또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네. 엄마가 해준 음식들을 꽤 좋아합니다. 그럼 됐죠. 예. 그럼 됐죠. 뭐. 많이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에 근데 저 아이들한테 가끔 네. 뭐 서운한 감정을 느껴요. 아이들이 너무 엄마 음식만 좋아해서. 그 엄마가 해주는 음식, 아빠가 음식을 해주면 너무 건강하게 하려고 하니까 아. 좀 맛이 좀 떨어져요. 근데 저희 엄마 음식은 자극적이거든요. 아. 네, 엄마 음식이 자극적이라서 좋아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유명한 셰프님이신데. 저는 막 육수 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건강하게 해주면은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아이들 좀 크면 나중에 느낍니다. 그거 하나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네. 계란도 제가 좀 썰어서 미리 네.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자, 일단 재료 준비는 다 됐고요. 끝났고요. 네, 육수에 보시면 지금 잠깐 옮겨 놓을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위에 떠다니는 게 걸쭉하네요. 이 기름하고 마늘이에요. 많이 걸러졌네요. 네. 오. 이렇게 가볍게 한번 짜주시면은 네. 제가 마늘을 넣고 오랫동안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마늘이 이렇게 좀 갈아져서 간마늘처럼 되거든요. 이 육수만 가지고 사실 뭘 만들어도 다 맛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네. 사실 초계탕은 국물이 조금 약간 걸쭉해요. 근데 닭만으로는 걸쭉해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잣과 그리고 이 깨. 그리고 저는 여기에 땅콩 버터를 여기 함께 있네요. 넣을 겁니다. 네. 그냥 사실 견과류만 갈아주면은 잘 안 갈려요. 갈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육수를 조금 넣고 갈아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말 걸쭉하게, 끈적끈적하게 먹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서 뭐 좀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조절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잣과깨 그리고 땅콩 버터. 땅콩 버터. 자, 여기다가 육수를 조금 넣고 갈아줄게요. 네. 맛있겠네요, 맛있겠어. 그리고 또 건강까지 또 생각하면은 네. 사실 뭐 이 잣과 깨도 굉장히 건강식이거든요. 그렇죠. 좀 오래 갈아줘야 돼요. 자, 이제 좀 갈렸으면은요, 이때 이제 어차피 저희가 육수에도 다 넣고 섞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육수를 다 붓고서 할게요. 너무 한 번에 많이 넣고 갈아주시면은 잘 갈리지가 않아요, 부드럽게. 그래서 나눠서 넣고 갈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국물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정말 맛있겠네. 건강 덩어리죠. 네. 자, 이렇게 두유처럼 농도가 굉장히 그냥 마셔도 되겠네요. 그럼요. 자, 일단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닭에 양념을 좀 해줘야 돼요. 네. 자, 먼저 식초, 그리고 설탕. 자, 그리고 설탕을 좀 녹여주시고. 자, 지금 겨자까지 같이 넣고. 이제 아이들 먹을 때는 겨자를 좀 빼고 하시는 게 좋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좀 있어야 이게 초계탕이구나 좀 알 수 있잖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닭을 여기다가 이제 좀 살짝 버무릴 거예요. 네. 그래서 닭 자체가 약간 새콤하면서 약간 톡 쏘는 매운맛이 있게끔 네.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어주시고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저 이렇게 닭무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는 일단 완성이 된 거죠? 네, 초계탕은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초계면도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계탕과 초계면, 그냥 네. 초계탕에 면이 들어가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드셔도 사실 초계면으로 드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이거를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해서 조금 레시피를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메밀면을 가지고 여기다가 닭고기 고명을 올려서 약간 이런 버전으로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면을 조금 삶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 2분 정도는 2분에서 3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걸 건져서. 네, 건져서 좀 네. 차게 식혀 놓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얼음물에다가 좀 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미리 좀 식혀놨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는 물을 따로 붓지 말고 그냥 얼음만 넣어두면 괜찮나요? 아니, 물 좀 넣으셔야 돼요. 물 좀 넣어서 차게 좀 식혀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일단 면을 요것만 쓸게요. 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 이제는 간장 양념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이 간장 양념도 조금 약간 좀 진하지만 감칠맛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아까 닭국물 있잖아요. 네. 닭국물을 넣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냄비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닭국물을 한 반 컵 정도 준비를 해주세요. 반 컵 정도 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약간 설탕, 네. 약간의 단맛. 설탕을 같이 넣어주시고 간장, 그리고 양파. 네. 양파는 너무 구우면 좀 힘드니까 이렇게 썰어서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집에 청주 있으시면 청주를 네. 함께 넣을 거예요. 청주, 청주. 그리고 생강. 자, 그리고 대파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왜 또 큼직큼직하게. 네, 어차피 국물 너무 쓸 거라서 네. 같이. 이 닭육수 자체가 엄청 맛있지만 여기에다 또 다른 부재료들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감칠맛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국물이 많은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소스 자체가 감칠맛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면과 어우러져서 부족함이 없게끔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다 이제 감칠맛을 좀 더 올려주기 위해서 네. 요즘에 집에서 많이 쓰시는 멸치 있잖아요. 다시팩. 네, 다시팩인데 훈제 멸치로 된 거예요. 그래서 훈제 멸치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넣고, 그리고 이건 이제 미역귀. 미역귀가 사실 국물 이렇게 할 때 감칠맛을 낼 때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그냥 다시마 다시마. 한 장만 넣어서 같이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팔팔 끓여 몇 분 정도가 네, 좋을까요? 뭐한 5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료가 어느 정도 다 끓여질 정도로만 팔팔팔 끓여주시면은 그냥 바로 거름망에다가 걸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 대파에서도 수분이 나오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한번 걸러내면은 이렇게 색깔이 약간 진한 약간 색깔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소스를 만들 때 보통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시게 되면 이 간장의 짠맛이 너무 강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간장은 적게 넣으시면서 색깔을 이렇게 약간 국물 색깔을 잘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먼저 면을 같이 넣어주시고요. 면은 수분이 좀 빠질 수 있게끔. 뭐 들기름을 좀 넣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들기름을 살짝 넣으시면은 이렇게 먹을 때마다 약간 풍미가 좋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들깨가루, 야, 이거 맛있겠네요. 고소한 맛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깨 버무려요. 그리고 약간의 여기에 간장을 조금만 먼저 넣어주시는 거예요. 약간 밑간 정도로만. 네.
자,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이제는 닭고명하고 이 국물을 같이 더 껴주시면은 와. 이걸로 그냥 바로 초계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고명들, 뭐 파 조금 넣고 이렇게 계란 좀만 넣어주시면 이제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빨리 그릇 가져와서 완성을 좀 해볼까요? 네, 예쁜 접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 여름 보양식 초계탕과 초계면 네. 어디에 담으면 더욱더 건강하게 네. 먹을 그런 느낌이 들까요? 네, 아무래도 초계탕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채소들과 그리고 좀 진한 국물들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뭐 이제 여러 명에서 가족들에서 좀 나눠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큰 볼에다가 제가 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계면은요? 네. 그리고 초계면은 뭐 1인분씩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작은 볼 형태로 네.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특 씨가 초계면을 이렇게 네. 면을 좀 동그랗게 해서 담아주시고요. 네. 그 위에 이제 고명들을 조금씩 올린 후에 이 간장 소스를 살짝만 여기다가 아. 뿌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먼저 자색 네. 물줄을 담아주고요. 그리고 약간 탕평채? 네, 그런 느낌인가요? 뭐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네. 뭐 약간 비빔밥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죠. 궁중 요리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좀 두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생기죠. 네. 그 가운데다가 저희 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탕도 좋지만 그 먹고 나면 막 땀 많으신 분들 더 땀 많이 흘리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시원하고 네. 좀 약간 톡 쏘는 맛이 있는 이런 초계탕을 드시는 거 좋죠. 아, 고급지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말 콩국물처럼 진한 닭국물을 국물을. 네,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부으면은 색깔이 안 좋으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보고만 있어도 막 침이 막 고이는데요. 저 뭔가 그리고 또 건강한 느낌도 네. 많이 들죠. 이 닭 육수는 여기다 뭐 따로 뭐 소금간 같은 거 이렇게 네. 입맛에 취향에 따라 해도 취향에 괜찮죠? 따라서 소금간만 살짝 해주시면 돼요. 네. 오히려 너무 많은 간을 해주시면 음. 또 음식에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잘 못 살릴 수도 있거든요. 네. 해주시고 저는 얼음도 좀 주는 거예요. 자, 저는 초계면 그럼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담고. 너무 지금 흩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괜찮네요. 네. 이렇게 좀 면을 좀 살리면서 또 고명도 이렇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국물이 많은 것들 좀 선호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담백하고 드셨을 때 부담감이 없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셰프님, 요 소스는 네. 몇 번 정도 뿌려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한 3번 정도, 4번 정도, 3-4번 정도 뿌려주시면 되고요. 드실 때 부족하면 조금만 더 뿌려서 드시면 되니까 이게 사실 한국의 골동면 사실 골동밥, 비빔밥도 있지만 면으로 하면 골동면이라고 하거든요. 그 골동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요리는 무더운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정말 보양식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너무 더워서 밤잠을 설친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특히 여름에는 자주 몸보신을 해줘야 되는데 또 너무 과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직접 만들면 이 닭기름도 꼼꼼하게 걷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면 입맛도 살리고요. 든든하게 한 끼 뚝딱 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셰프님, 이번 한 주는 셰프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